진행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바가 있지만 우리 발표자들의 종합토론 및 답변을 듣기 전에 계획을 바꿔서 플로어에 계신 분 두세 분 질문을 받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공군 장호군 장군님 손 크게 들어주세요. 간단히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하기 전에 신분 성함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군 예비역 장호군입니다. 저는 서경도 제독님께 아주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홍규덕 실장님이 나오셔서 좀 실망했는데요. 그 발표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국방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은 군내외에 들어서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이 과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8월에는 대국민 공청회를 계획 중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현재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국방개혁법이 5월 9일까지 해가지고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 9일까지 입법 예고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이 군 원로들이 여태까지 의견을 개진한 그런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거의 반영이 안 된 걸로 제가 지금 봤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의견 수렴을 하신다 그러는데 이 입법 예고는 뭡니까? 의견 수렴을 8월 이후까지 계속 하셔서 나중에 다시 입법 예고 이거 또 하실 겁니까? 약간의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니까 대답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만약에 입법 예고를 다시 하신다고 생각 안 하시면은 의견 수렴하고 나와서 발표하시고 하는 것은 단지 여론 무마를 위한 어떤 형식적인 전시적인 어떤 전시 행정의 절차가 아니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육군에서 오신 분 질문을 한번 해주시죠. 해공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해병대 얘기 나오는데 육군 많이 나오셨는데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은 어제 간단히 1분 내로 질문을 해드리기 바랍니다. 마이크 1분 이내로 해주세요. 저는 군의 문이 아니지만 국방부 장관님을 오신 줄 알고 문의했습니다. 대통령 장관님한테도 두 글자 배워서 심각한 얘기를 느껴졌는데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사만사라고 했는데 6.25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한 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나가는 우리 정권 단독이었는데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국정원장이고 전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말입니다. 군 언론이나 여러 가지 얘기해서 나라 민족을 생각해서 얘기하면 들어줘야지 경량만 개발돼도 김정은이 속내를 안 분석을 하니까 그게 문제니까 한번 국방 개혁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한번 장관 대신 말씀해 주시고 또 북한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대신적이다. 저는 북한 선대사입니다. 그런데 무슨 진영 장군이나 강감대한 장군이나 이순신이나 이런 사람만은 못해도 말이요. 최소한 군인들을 그런 말을 하는데 왜 전단지가 또 다니는 군인부대가 가서 막바는 것이 국방부 장관 의견인가 아니면은 군부대가 14시간이고 4시간이 그가 문제되지 그래가지고 이 나라 지키는 야구 얘기 있어요. 현역으로서 국방개혁 비정하는 게 감사합니다. 권한도 장군 나오셨어요? 권한도 장군. 일어나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의견 없다는 얘기도 괜찮아요. 육군 출신도 괜찮습니다. 우선 권한도 장군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권한도 장군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육군 출신이 많이라고 저 육군 대령 출신입니다. 물론 성함이 어떻게 돼요? 성함이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배명오 올시다. 대교수님. NLL이 뭡니까? 휴전 직후에 우리 어선들이 국적으로 자꾸만
조기와 꽃게를 잡으러 가니까 우리 어선들 북으로 못 올라가게 No Limited Line. 우리 어선을 제한하기 위해서 미국 사람이 만드는 이름이에요. LLL 아닙니다. 우리는 북방 항해선이 아니고 해상 방위선입니다. Sea Defense Line으로 해상 방위선으로 앞으로 이름을 바꾸십시오. 두 번째, 저는 NLL 침범이나 연평도가 포격당했을 때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종북합니까? 아닙니다. 왜? 이것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MB 정부가, 그리고 국방부가, 국방부 장관이, 그리고 우리 국민이 북으로부터 포격을 당한 연평도 도민에게 대단히 무자비한 일이 같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포격을 당함으로써 안보관이 고양되고 젊은이가 B세대가 나오고 북과의 대화가 우리 스스로 끊고 원조를 안 하고 북을 혼을 내고 오늘 많은 분들이 모인 바로 이와 같은 혼란이 생기고 우리 국민의 안보관이 고양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한 번 더 이런 포격 등이 또 나타나면은, 천안함 폭침 등이 또 한 번 더 나타나면은 종북파, 친북파 확 쓸어버려야죠. 공인을 잡아버려야죠. 세 번째, 하나 더 간단하게 이거하고 끝내겠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을 서북 도서 사령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잘못입니다. 서북 도서 사령관 새로 임명하십시오. 해병대 사령관은 유사시 북에 옆구리를 치르는 전략 상륙군 사령관을 치다. 왜 서북 도서사령관만 맞습니까? 북에, 서해, 동해 옆구리를 찌르는 전략 기동 사령관인 것이다. 대장으로 만들어야죠. 1군 사령관, 3군 사령관, 2군 사령관과 6군의 똑같은 해병대 사령관 대장으로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직결 보유했을 때가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해병 3사단 출연을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이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 질문을 많이 받고 싶은데 시간의 제한으로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 우리 발표하실 분들 1, 2분 내에 마지막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전성만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 때 일본의 기술을 받고 나서 한 60년이 지나서 9.11 사태로 또 한 번 알카에다의 기술을 받습니다. 두 가지 기술을 놓고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분석을 해서 내린 가장 큰 교훈이 미국의 군사 전문가와 전략가들이 상상력이 부족했어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최대한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국가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그 기술 공격을 막지 못한 실패의 가장 큰 요인으로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천안함 연평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최대한의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국장님 얘기가 됐지만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억지를 좋고 군사 대비 태세를 마련하고 물리적 차원에서 좋지만 우리가 공식 무장 차원에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매너리즘에서 탈피하는 길이 그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은 없었지만 박장관 한일분 마지막 생각해. 상부 지휘 구조 문제 때문에 지금 복잡해요. 자꾸 이루어지려고 그러는데 북한은 너희 지휘 구조 다 만들 때까지 기다려 줄 테니까 그때 한 번 하자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할 때 다시 일이 벌어지면은 새로운 지휘체제 가겠다고 평면을 내놓고 아직 연결해지진 않고 사건은 터집니다. 그럼 누가 무슨 방법을 어떻게 막을 거냐는 이 전환기적인 이 시점에서 현존 전략하고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최대한으로 잘 싸울 거냐 이거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10년이 준비되지 걱정할 게 아니고요. 당장 내년 이전에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고민해야 됩니다. 이 부분 정말로 고민하면서 해야 됩니다. 누가 잘잘못 따지고 작전을 따지기 전에 당장 벌어지면 이걸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해병대가 서북도서만 맡기는 건 아닙니다. 우선은 이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해병대의 장기적인 발전은 말씀 그대로 육군은 지상군은 물이 장애물이지만 해병대는 물이 기동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동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군으로 양성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심층 깊은 고민이 있어야만 전향적인 전력 업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장관. 유성열 교수님하고 의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연평도 포격은 군사적 대전의 무력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이고 북한 과거에도 굉장히 호전적이었고 뭐 했었습니다. 근데 도발과 공격의 방법이 내용과 수단이 훨씬 더 다양하고 보다 호전적인 방법을 띄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우리 압박을 제한적이거나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이 중국의 이익을 고려한 우리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억제 전략뿐만 아니라 물론 유화적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강원 병합 전략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제에 의해서 북한을 선택하고 인식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핵 문제 관련돼서는 국가부에서 확장확대 정책위원회 뭐 이런 것을 구성해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이와 같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를 갖지 않더라도 실제 핵무기를 가진 것 같은 어떤 능력과 정책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미국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 그런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수상한 도발이 사실은 그렇게 연평도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부분은 그렇게 많이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응징하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수상한 도발은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지 대응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한 우리 대응 전략에도 그 같은 전략과 방법, 수단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여기 많은 애교 선배님들이 모셨는데 아마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최대 관심사가 국방계, 그 중에서는 상부 지휘구조의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함대 사령관하면서 느낀 것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 말에 함대 사령관으로 부임한 직후에 일본 마이주르 지방대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마이주르 지방대하고 제가 처음으로 함대 사령관으로서 마이주르 지방대를 방문했는데 그때 제가 마이주르 지방대를 가면서 독도 문제가 생기면은 내하고 막더 싸울 이 상대인데 가서 좀 자세히 보고해야 되겠다고 가서 보고 왔습니다. 다녀와서 제가 느낀 것은 만약에 동해에서 독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에 일본 해자대가 우리 해군 전력보다 3배 이상 강하니 뭐 이런 객관적인 그런 얘기만 듣고 있다가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충분히 싸워서 싸워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장병들하고 일본 해자대 함정 승조원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장병들이 훨씬 우수하고 훨씬 정신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훈련 수준이나 또 싸우는
싸우고자 하는 의리나 이런 것이 훨씬 우수하다 하는데 제 자신감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건 다시 바꿔 말하면은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우리 한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일본 해자대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신뢰의 큰 이 차이에 근거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사랑과 신뢰, 군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밑받침돼야지 강군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상부 지휘구조 개편이라는 것은 사실 군의 중추신경을 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중요한 문제를 개편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애백 선배님들의 그런 충정 어린 의견 또 고견은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아까 질문하셨지만은 국군 조직법에 대한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럼 언제 의견 수렴을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국군 조직법은 말 그대로 상군 총장, 각군 총장을 군령 개선상에 넣는 문제, 또 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권을 주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국군 조직법의 법안 주요 내용입니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그걸 시행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제도는 결코 원하는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는 100% 완벽한 제도가 없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든 시행하는 시스템이 그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면은 그 제도는 성공하는 제도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시행령인 대통령령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이 시행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천안함 사태 때는 이람대 사령관을 하고 있었고 경북 포갑 공격도 할 때는 해군본부 정작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그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겪었는데 아까 우리 이정훈 기자나 또 김성만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군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합참부터 현장까지 작전 제대들이 있는데 그 제대별로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구분이 되고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 우리 군의 작전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문제는 이 제대별로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합참이 군 통수권자에 대한 군령 보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그동안에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한 작전 상황실 기능 정도밖에 수행을 못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상부 지휘구조 개편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본질은 의장이 군령 보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장의 짐을 덜어준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방부 개혁안이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의만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NLL을 사수하고 서독도서를 완벽하게 방어하기 위한 오늘의 토론이 조금이라도 정부와 군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어 훌륭한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올바른 개혁을 위하여는
문제의 정확한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보 포퓰리즘이나 아마추어들의 아이디어성 의견에 편협되거나 권력 지향 그룹의 생태 영향을 받아 문제의 본질에 왜곡되고 변질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무지와 무능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조직과 부하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의의 한 주제와 같이 북한이 지금 후격을 가한다면 오늘 밤에라도 전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 군 우위층에서 잊지 말고 현재의 주의체제와 기능 그리고 전략기 충과 작전 개념 등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정상적으로 개념이 발동될 수 있도록 개설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천안 북진과 연평도 후격 도발 이후 우리 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깊이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전문가들이 군을 비하하고 육해공군을 갈등 구조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국군 통수권자를 중심으로 군심이 결집되고 상군이 단결하여 전투력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좋은 발표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교와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 발표와 토의 모두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북도 소화 NL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해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해병대 전략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안보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찬 장소는 3층 중앙에 있는 코스모스 홀입니다. 나가셔서 바로 왼쪽으로 가시면 오찬 장소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오찬 시간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께서는 1번 테이블 옆에 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